금쪽 상담소 오늘도요 눈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저 포함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신 상태는 아니지만 박사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네. 오늘 힘드신 와중에서도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다고 해요. 네. 네, 투병 생활 동안 정말 같이 또 고생하셨던 어머님과 오늘 함께 이 자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아, 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터닝 포인트 그리고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희 엄마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복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정의 엄마인데 오늘 오은영이 선생님 뵈러 나왔습니다. 저의 속이 답답한 거 좀 풀어 나왔어요. 낭만이 아닌 비밀번호로. 그러니까 결국은 32년 만에 완전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에서 많이 뵀어요. 엄마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쁜 분들 다 모였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힘들게 찾아오신 두 분께 스페셜한 웰컴티를 준비를 했는데요. 꽃송이 버섯차입니다. 예, 이름도 이쁘다. 항암과 면역력에 좋은 이 베타글루칸, 이 좋은 거죠, 선생님? 네, 베라클루탄, 예, 아주 풍부하게 있다고 하니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어렵게 해주신 두 분, 저희 오 박사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소감 어렵게 어떠신지. 뵈게 됐습니다.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오은영 선생님 이 프로를 굉장히 꾸준히 보는 시청자로서 적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나가면 좋겠다. 한번 내 인생의 모든 전반을 정리하고 싶다. 왜 갑자기 눈물 나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제 외모가 지금 많이 변해 있고 자신감이 막 이제 다운되고 이러니까 이 헤어스타일부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미용실 가기도 싫고 이제 그러나 이 모습도 기록에 남는 거고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지금 금쪽 상담소 최고령 그 상담 고객님이십니다. 지금 80몇 됐어요. 84이요? 40년생. 예, 40년생. 이야. 그래도 한 70대라고. 그러니까요. 믿을 만큼.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딸이 잘 날 가꿔줘서 그랬겠지. 뭐. 속도 많이 세기지만 무슨 소금이 세겼다고 했고. 근데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몸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암 선고 받은 게 지난해 3월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저번 주에 보건 수술을 했어요. 보건 수술을 하고 이제 여기에 지금 계속 묶어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스케줄을 잡고 나서 이제 수술을 중간에 깨어서 하려니까 모습이 안 예쁘게 나올 텐데 내가 나가서 왜 사람들이 왜 저러고 나오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강박이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보건 수술을 원래는 안 하겠다고 거부하셨다고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굳이 필요하냐 가슴 한쪽이 그러면 있는 거 그냥 같이 자르면 어떨까. 그때 선생님이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딸 또 저희 엄마 난리가 나셨어요. 아름다운 몸은 너가 여태까지 지켰는데 그걸 복원하고 그래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동주가 자꾸 권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했는데 정말 생살이 늘어나는 그 늘리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예. 근데 참 인체는 신비롭게 늘어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고객님을 옆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어머님도 마음이 또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것 말도 같은데. 못하죠. 뭐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사는 게 어떻게 그것도 발견을 내가 진작 했으면 되는데 못하고 얘도 모르고 못하네. 엄마 나 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 그래서 내가 어디 보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너 빨리 병원에 가보자. 그래갖고 가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을 날짜를 잡고 4월 1일 날인가 수술을 했나 봐요. 그 암 수술하고 나서도 좀 힘이 없지만 항암 맞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항암 맞고 오면은 열이 막 40도로 올라오다가 이제 또 내렸다 이러면 응급실에 또 가야 되고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동주를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또 다니고 이러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1년 6개월이 됐네요. 네, 벌써 1년이 넘었어. 근데 저는 신기하게 가슴 수술했을 때 슬픈 것보다 머리 없을 때 슬픔이 더 컸어요, 사실. 그리고 삭발이 되고 머리가 한 올도 없어진 제 모습을 볼 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잘 길게 가꿨거든요. 힘들고 아플 때도 트리트먼트는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리겠지만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 머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언제 저렇게 길 수 있을까? 자라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거를 이렇게 거울로 보실 때마다 나의 건강이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또 나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이렇게 치렁치렁할 날이 곧 옵니다.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떠들고 있으니까 자꾸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이 안에 이렇게 뭔가 형성된 좋은 기운들이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좀 그런 저희가 따뜻한 기운을 우리 또 정희님한테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의상도 좀 약간 홀리하게 저희가. 네. 정말 새로운 터닝 포인트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사를 하는데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합칠 건데. 합가. 엄마가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힘든 건 줄 알아요? 아이고, 그건 안 당하면 잘 몰랐고, 그건 안 당하면 잘 몰랐고. 살림살이에 너무 침착해. 좀, 딴 사람 뭐냐, 웬만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 이제 뭐 사사건건 이제 잔소리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이제 지가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오면은 쟤 뒤집어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놔야 된다, 저건 저렇게 놔야 된다고. 침대뽀도 하얀 거, 이거는 하얀 거고, 이건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꽃잎을 또 못 덮어.
아유, 중요한데. 꽃잎을. 야, 여보 이불부터 이게 이제 되면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예쁜데 그런 걸 막 사서 덮고 계세요. 이게 매치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그 위에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꼭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엄마 집에 있는 작은 소품도 저기 줄자로 다 재갖고 노트에 정리하고 다녀요. 어머. 없어요. 맘대로 하는 건. 내가 맘대로 하는 건 진짜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 네.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사이즈 뭐 이러면 이제 어머. 다 사이즈 뭐 와. 다 적어놓고 다녀요. 네. 살림이 어느 정도인 건지 너무 궁금한데, 진짜. 좀. 자, 그래서 얼마나 있을까요?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신발장. 어머, 이 신발장이에요? 네, 저 네, 네. 컬러별로 위에는 뭐예요? 상자로 다 상자 안에 넣는 게 어머. 있고 이거 다 정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업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물건들 정리. 팬트리 팬트리. 컬러별로. 아, 아니 저 어떻게 수납 저 케이스도 이렇게 이뻐. 그릇장. 나 저런 거 보면 숨 막혀.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리고 싶어. 네, 맞아요. 우와! 아니, 이건 뭐예요? 나 이거는 못 봤어. 저거는 옷장에 한 켠만 찍어놓은 건데요. 위에는 뭐예요? 옷걸이 이불 같은 거. 이불. 저 옷걸이에 걸린 게 뭐예요? 옷들이 다 왜? 옷을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옷을 보면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걸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래 있다가 입으려고 딱 뽑으면 다른 데는 멀쩡한데 여기 상반신 위에 여기만 옷들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만 뭐든지 여기가 다 망가져 있어요. 우와! 저 레스토랑 아니에요? 파인 다이닝이 아니고 직접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인테리어 잡지가 아니고 이거 본인이 어머머머. 예, 쿠킹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저게 죄수로서 못 앉을 것 같아. 아니, 말씀을 정말 잘하셨네요. 뭐 묻힐까봐. 그것도 그래. 멀쩡하고 좋잖아. 그런 거를 이 노인네들은 더 써, 얼마든지. 다 자꾸만 버리라고 해서 버려서 지금 뭐 담아놓으려면 그런 그릇이 없어서 내가 쩔쩔맨다니까. 어? 새 것만 갖고 쓸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지가 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좀 모든 걸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맡긴 건 맡기고 그냥 하게 놔두면 저도 신상이 편할 거고 나도 좀 편. 그걸 일일이 다 그냥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나는. 근데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를 또 돌봐야 되니까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시킨 대로 하면 그러면 엄마도 좋을 텐데 또 딸도 마찬가지고 또 딸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동주 씨 집 살림을 직접 또 해주시고 네, 어제도 제가 백화점 가서 이제 그 아크릴로 된 거 종류별로 이제 액세서리 정리하는 걸 다 샀어요. 어떤 때는 제가 환자인데도 딸 집을 뛰어가야 될 때가 있고 막 딸이 이제 어디 나갔을 때 혼자 가서 막 커튼을 하루 종일 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세상에. 온몸이 부어갖고 아이고. 환자니까 아파갖고 또 그럼 우리 딸이 왜 그거 했냐고 또 야단 그러니까. 맞고 제가 인생 전반이 정말 저런 모습이었고 남들이 보면 편치 않고 불편하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은 이제 막 살자 컨셉으로 이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옷도 훅 벗어서 던지고 막 하는데 제가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쌓이고. 네. 그래서 아파도 수술하러 가기 전에 아프면서도 시트를 갈고 정리를 다 하고 가요. 그래야 갔다 와서 퇴원하고 와서 내가 편히 쉴 수가 있으니까 가기 전 그 전 작업 그게 전후회가 굉장히 좀 피곤하다 저도 스스로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어. 네. 아니 뭐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마다 기준이 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림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시고 그냥 어지르는 게 더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확 아팠어요, 순간. 아까 옷걸이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걸 때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이게. 팔 너무 아파요. 이게 팔을 이렇게 해서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 네. 이제 키가 안 닿는데 올려져 있으니까 아침에도 막 이러다가 여기 수술한 부위가 땡기면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겨드랑이부터 팔을 많이 못 올리는데 순간 모르고 이렇게 애쓰다가 네. 아파갖고 주저앉아갖고 식은땀 흘리고 이렇게 네. 한참 있다가 이게 무슨 짓인가 또 뭐 혼자 이래요.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고 오 마이 갓. 또 하나는 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간 안에서 정희 씨는 과도하게 통제적이에요. 과도하게 통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생활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통제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어머니의 옷과 살림과 뭐 이런 걸 다 통제해요. 물론 의도는 사랑해서이죠.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살림, 딸의 커튼 다는 거, 써야 되는 식기 다 과도하게 통제하는 면이 있어요. 정희 씨 자신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안 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안 편안하니까 몸이 아파도 기어이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좀 혹독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은요, 이 본인의 이 저 밑면에 있는 정서가 불안정할 때 공간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내 저 깊은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건데, 불안정한 건데,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고, 봄이 되면 무슨 색깔을 싹 바꿔야 되고,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놓아야 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는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희 씨가 이렇게 과도하게 통제하면서까지 눌러보려고 했던 그 과도한 불안, 이게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림 말고도 또 간섭하는 게 또 있으세요? 얘하고 교회 다니면은 걔가 꼭 옷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엄마 이렇게 해라, 뭐 이거 해라.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하려면 내가 좀 힘들어요. 나이는 먹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교회에 그냥 어머님 말씀처럼 그냥 내가 단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그냥 옷을 왜 이렇게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경 쓰시는 신경을 쓰시는지. 10번 꾸미다가 한 번 안 꾸밀 때 왜 누구 마주치면 싫다고들 그러잖아요. 제가 가장 꼬질꼬질할 때 아유 서정희 씨세요 이러면 매 인사도 하기 싫을 때 진짜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맞아. 네, 부끄럽고. 근데 꼭 그런 날 그렇게 그러니까. 더 알아보시잖아. 표적 치료하러 이제 세브란스에 간데 그날 정말 저도 너무 아파갖고 최악으로 갔거든요. 엄마 말대로 씻고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머리 산발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정말 진지하게 동료 여러분이 알아보셔가지고 또 막 저번 주에 봤다고 그러고 뭐 머리 많이 자라셨네요부터 아유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피곤한 게 달래 피곤한 게 아니라 이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예, 만나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요즘은 남들은 멀쩡하다, 뭐 예쁘다면 그 예쁘다는 말이 그냥 인사말이지 저한테 진정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하진 않을 거다. 지금 내 모습이 망가졌는데 뭐 나한테 왜 이러지? 하여튼 그런 게 혼자만이 느끼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분을 그 여행 프로에서 먼저 뵀었는데 대만 여행을 갔는데 큰 트렁크 하나에 일단은 새 식구, 한복에 장신구에 양말에 족두리까지. 아니 한복이 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어마어마하게 챙기려면 많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두 분이서 좀 많이 좀 부딪히셨거든요. 그때 짐이 어느 정도였죠? 세 개잖아 이민가방 그 트렁크 큰 거. 큰 거 세 개를 가져왔어. 네. 그 옷을 몇 벌 가져가셨어요? 한복 포함? 하루에 뭐 기본으로 4-5벌은 챙기죠. 하루에? 네네.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이 이제 틀리잖아, 어쨌든. 뭐가요? 그리고 예, 먹는 것도 틀리고, 장소도 메뉴요? 틀리고, 아, 장소에 메뉴도 맞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이 나래 씨 말대로. 분위기에 맞. 그런 거를 아는데 지 몸을 생각하려는 거지.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운 거지 그 강한. TPO에 맞게 또 옷을 입는 거, 뭐 이런 건 다 센스고 좋죠. 근데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챙겨서 트렁크를 끌고 다니시는 게 되게 굉장히 제가 안쓰러워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이 소중한 본인은 안 돌볼까? 왜 이렇게 소중한 본인의 건강을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계속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서정희 씨를 잘 모르는 뭐 그냥 대중들, 시청자분들 중에 일부도 그냥 들으면 아유 팔자 좋네 라든가 죄송해 이렇게 표현해서 아유 할 일도 없고 팔자 편해가지고 응? 어떻게 보면 아이고 돈 많나 보네. 아이고, 호황대다. 그렇죠 호황대다. 호화판이네. 그렇지 뭐, 호화판이네. 위화감 조성하네. 사치스럽게 그렇게 하루 종일 옷을 몇 벌을 갈아입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어쩌면 정희 씨가 TPO에 맞춰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는 어쩌면 서정희란 사람이 당신을 만날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좀 각인시키고 싶어 했던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각인시키고 싶어 했던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정말 선생님 말씀이 제가 와닿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집이 아닌 셋집에 살아서 넉넉지 못했고 그런데 제가 외모가 어릴 때도 좀 남들보다 그냥 허여멀건하고 그냥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제가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부잣집 딸같이 보고 쟤는 걱정 하나도 없는 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조금은 왜곡되고 조금은 저를 알릴 기회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시집 올 때까지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결혼 생활이 남들 보기에 좀 연예인 누구랑 살면 어떻고 저떻고 좀 약간 그렇게 시선이 그렇다면 나는 더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저 안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보여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나만이 아는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아는 나와 또 그냥 사람들이 아는 나.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차이가 적을수록 좀 편하네요.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이것이 뭔가 대중한테는 알려진 것이 아닌 비밀이었을 때.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을 쳐요. 그럴 때 이게 꾸미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동아줄을 잡고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정희 씨가 동아줄을 딱 잡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를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않든 그냥 누구나 당연히 살아갈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자존감 하에
이걸 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타격을 입거나 여기가 손상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잡고 살아갈 수 있어가 되거든요. 저는 약간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 동아줄은 양손의 수갑처럼 아마 정희 씨의 인생에 작용을 할 거예요. 결혼하면서 느꼈던 그것이 바로 제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태위태한 저의 그 심리적인 자존감이 끝없이 내려가고 이렇게 숨고 싶고 그냥 여러 가지 그랬어요.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 힘든 동아줄을 놓치면 죽을까 떨어질까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를 겪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듯하지만 수갑이 채워져 있으면 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휴, 말도 못해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암 걸려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혼자 놔두면 금방 자살을 죽을 이런 장애가 와 있대요. 그러니까는 항시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따라다니면서 혼자 안 놔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가라고 누가 말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혼자니까 나갈 수 있는데 밑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사러 엘리베이터 2개만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사와라든지 뭔가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려간다는 자체가 나 혼자서 뭔가를 덥석덥석 하기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머나.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목마르다고 엄마 왔을 때 제가 울면서 소리치면서 언제까지 너 이럴 거냐 막 이러고 한번 둘이 붙들고 온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죠. 그때 당시 우리 딸이 그렇게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저기 질질 끌려들어가고 경찰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 약해 빠진 걸 그때 나하고 둘인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 병원에 가서 오질 못해서 집에 무서워서 둘이서. 너무 그때는 할 데가 없고 누구한테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혔어 내가 그때.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뭐 눈앞이 캄캄해. 근데 나 애를 너무 세뇌를 시켜서 애를 갖다 완전히 바보로 살게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아이고 말도 못해. 내가 얘 몰래 찾아다니면서 그 집까지 찾아갔었어. 막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해서 내가 막 그랬는데 안 나와냐. 꼼짝 자르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닫아놓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니 나한테 경찰차 오더라고. 앵맹 소리가 나.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그냥 와버렸어. 안 나와서 못 만나고. 아유 얘기하면 뭐해. 답답해.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정말 하나도 안 잊어먹어.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서. 저도 정희 씨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 엘리베이터 사건이 예.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어머님은 그 소식 듣고 좀 어떠셨는지. 그 소식이 아니라 그걸 봤죠,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환경을. 그래갖고 그냥 얘를 질질질 끌고 올라서 내 경비더리장 전화 걸어서 경찰이 왔죠. 정말 얘를 그냥 어디 때릴 게 있고 어디 저기서 그 몸뚱이 가느다란 거 그걸 갖다가 그냥 지하실에서 그러게 해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길에 질질질 끌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현장을 볼 때는 오죽했겠냐. 네네, 그럼요. 나도 정말 거기서 내가 기절해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 솔직한 얘기지. 그 당시에 내가 거기서 나머지 쓰러져 있으면 얘나 나는 그냥 누가 보살필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네. 아이고, 그만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그때 얘기를 뭐 자꾸 생각하면 하세요. 네, 자꾸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근데 내 머리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도 안 잊어버려져. 네, 잊혀지지 않으시죠? 네, 잊혀지지 않고 얘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나 내가 그냥 가엾고 그러시겠어요, 따님이. 네, 엄마 내가- 마음에. 네. 근데 남들은 그래 그렇게 힘들면 나와야지 뭐 그렇게 힘들면 헤어졌어야지 쉽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힘든 게 아니었어요. 힘든 것도 견딜만 했고요. 왜 이혼들을 해? 나처럼 참으면 되지. 왜 이혼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겪을 때 사실 아이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종용하기도 하고 엄마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돼라든지 그럴 때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한테 자꾸 이혼을 이렇게 종용을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고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자꾸 나한테 이럴까? 그럴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상황은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흘러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뭐 제가 나는 왜 이혼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난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얘가 뭐 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10원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결혼 생활을 32년. 네,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이혼이 된 거야. 그 돈 있어 뭐 입원을 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 둘이서. 저런. 응? 저기 얘가 그 당시에 저기 딸내미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걸로 보냈었어요. 집이 이제 하도 무섭다. 그래서 보내놓고 나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얘네 집에 내가 왔는데 얘네 집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살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 오피스텔을 얻어달래 그래갖고 거기를 얻어놓고 얘를 불러낸 거지. 네네. 그래갖고 오피스 살았는데 그때 얘가 그 정신과 공회장에 와갖고 네, 공황장애. 응, 그게 와갖고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나하고 둘이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문도 내가 닫았는데 문 안 닫았다고 나한테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꼭 잠그라고. 이제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면 3시간, 2시간 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하면 더 하니까. 그냥 나가서 한참 바깥에 있다가 울음 끝인 것 같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들어와갖고 보면은 아주 모욕해 놓은 것 같아, 몸뚱이가 다. 땀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깨워가지고 저게 닦아내고 이제 이러면서 약을 먹여서 재우고. 네. 이거를 2년을 그렇게 반복했어요. 2년. 그러셨군요. 네.
내가 너무 속상했어. 그 살아온 거를 누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얘 앞에서 내 가슴 아리를 살아왔지만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힘이 들었고 안타까워서 정말 혼났어. 네. 나는 딸 하나 죽이는 줄 알았어.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에 생각한 건 아, 남편이 힘 떨어지고 병 걸려서 늙어서 오갈 데 없으면 어떡하지? 누가 돌보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야지 언제 돌아오면 어떡하지?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반항하면서 마지막에 울고불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막 다구친 적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이 정말 행복한 길을 찾았다면 내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마지막에 왜 나한테 미안하다 안 했다고 그걸 갖고 이렇게 속상해했지? 이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혼이라는 것으로 다 폐기 처분되고 나의 삶이 다 흐트러지고 아무것도 없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 지금 정 씨 얘기를 듣는데, 네. 정희 씨에게 채워져 있던 제가 아까 표현한 보이지 않는 수갑, 네.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어. 풀어주는데 수갑을 풀어주고 발에 사슬을 풀어주고 착고를 풀어주는데 나가라는데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휴, 저는 너무 시집을 일찍 갔잖아요. 시집을 너무 일찍 가서 큰아이를 20살에 낳고 둘째를 22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또 미국에 가족들은 다 가 있었고 저는 혼자 한국에 있었고 남편을 믿고 따르는 거 외에는 저는 길도 모르고 강남 강북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길을 잘 모르고 또 그 당시에는 수첩이 있었잖아요. 이제 수첩에다 전화번호 적고 친구들 전화번호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철저하게 다 버리고 남편이 저를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정에만 충실하라 이런 이제 명을 받은 거죠. 저는 명을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다 남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말 도중인데 얘가 남편 말만 듣고 친정 엄마들 친정 식구에 대해서는 일절을 안 몰라라고 살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지도 않고 오로지 남편 말만 듣고 자기 자식 가정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진짜로. 그래가 그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남 보면은 참 호강스러운 생활한다고 전부들 딸이 뭐 호강하고 잘 산다 그냥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이랬지 한 번도 무슨 행복한 걸 내가 본 게 없어. 뭐가 행복해? 보면은 자유가 하나 없어. 내가 볼 때. 무슨 돈의 자유가 있어. 무슨 뭐 저 바깥에 나가는 그런 자유가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뭐 로봇도 뭐냐 기사 돼갖고 그냥 여기서 여기 가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집에서 막 여기서 여기 가면 여기 데려다 갖다 놓고 데리고 오고. 저 그게 공주처럼 모시느냐 아니면 네. 믿지 못해서 의심해가지고 의심해요. 의심. 네, 왜냐하면 그거 이게 굉장히 결혼 다르죠. 생활할 때 네, 네. 눈에 좀 안 띄고 집에 전화 딱 걸어서 없다고 잠깐 나갔다 그러면은 그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가 와요. 어디 갔냐, 뭐 했냐. 그거 올 때까지 전화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쁜 말로 참 이 사람, 너 때문에
저기 무슨 병 걸린 남자 아니냐 내가 그런 소리까지 다 하고 사는데 그거를 유초증. 모르더라고 얘는. 아 근데 그게 아유 나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저를 그래도-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후회를 아니 하더라도 그런데도 뭐, 저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정희 씨, 교회 다니시잖아요. 네. 하느님 믿으시잖아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저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제가 참고 제가 견디고 오래 참고 헌신하고 참아내는 견딤의 은사 제가 잘 견뎌내는데 끝까지 제가 견디지 못한 그곳에서 정말 순교하지 못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또 저를 만나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아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정리의 여왕이다, 살림의 여왕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살림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여겨본 적이 없고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에 부딪혀서 또 노력을 하고 밤을 여러 번 새면서 세팅을 다시 해보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면서 혼자 많이 힘들어했던 살림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게 바로 전 남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옳은 기준도 아니고 전 남편의 기준으로 그 오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희 씨한테 왜 전 남편의 기준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이걸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이렇게 살림도 잘해, 아이들도 잘 키워, 난 좋은 아내야. 막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막 표현을 많이 의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저는 제가 남편 그다음에 아이들 저 이렇게 순서가 그랬거든요. 조기도 좋은 거는 남편 거, 뭐 송이도 들어오면 남편 거, 좋은 거 있으면 남편 줘야 되고 애들 줘야 되고 자꾸 제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남으면 막 부엌에서 허겁지겁 막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 많이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러면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고 너무 좋아서 더 잘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혼나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 받았던 것까지도 다 무너지고 세상의 눈보다도 더 아이들에 대한 인정보다는 남편에 대한 인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대상이 없어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그게 힘들었는데도 구박받고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아프면서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몸이 정말 다 부서져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남편이 저하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도 남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남편 말만 믿을 거고 남편 말만 들을 거고 남편이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 불만 불평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남편이 아플 때마다 저는 내 모든 장기를 다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남편이 살 수 있다면 나 하나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항상 남편 기도만 했어요. 저희 남편만 올바르게 바르게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좀 우려가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게 사랑일까? 근데 전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지? 사랑 아닌데? 근데 표현은 사랑처럼 아주 극진한 사랑처럼 표현이 되네. 그럼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랑 너무 유사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가정폭력은 단순 폭력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같이 해요.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이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배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딱 가지고 등판을 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 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약점 잡기를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약점을 잡아요. 왜냐하면 뭐 아이를 가만 안 두겠다라든가, 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다든가 그렇게 약간 약점을 잡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두 번째는 이 가스라이팅 하는 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공주처럼 내지는 왕자처럼 떠받드는 것 같지만 전혀 이 사람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게 상실이 돼요. 그다음에 저항 수단을 다 차단해버려요. 돈 다 뺏어요. 돈도 일일이 다 썼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자동차 같은 건 절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는 가까운 사람들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 차단시키고 그러면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뭔가 벗어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요. 가짜 통제감을 부여해요. 뭐냐면 집안 내 긴장을 막 형성을 시켜서 뭔가 꼬투리를 딱 잡은 다음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요. 모든 걸 다 니하게 달렸어. 봐, 네가 웃어주니까 이렇게 가정이 편안하잖아. 이런 식의 가짜 통제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다 잘못한 거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다 참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이게 통제인데 가짜 통제감이죠. 이 배우자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성인이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죠. 유아. 그럼 유아는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처럼 만들어서 힘을 다 잃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는 건 너무 두렵고 만약에 떠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래도 그 안에서 그나마 너무나 병리적이지만 그 병리적인 안정감을 내가 찾고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가 살아왔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얘가 공포증이 그냥 처음에 이혼하고도 떠오른 거지.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얘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말이 1.1핵도 틀리지 않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와봤나?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뭐 엄마는 전형적인 이단 교주를 섬기듯이 살았다. 그런데 요즘에 한 몇 달 동안에 시끌벅적했던 그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모습인지도 몰랐고 그 어둠에 있거나 그곳에 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와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낸 거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 나도 이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구나. 아, 사람들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만약에 핑크였는데 넌 핑크가 아니고 너는 그린을 더 좋아해. 그러면 아, 네, 나는 그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남편이 내 눈앞에서 바람을 폈다 해서 내가 만약에 발견을 해도 남편이 이건 바람 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는 맞아요. 다 바람 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혼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뭔가를 제 의견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의견을 안 내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너무나 눈을 뜨고 자꾸 보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19살에 그렇게 되고 지금 한갑이 넘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저의 모든 삶이 다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싶은 거죠. 평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다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제일 편한 데는 어딘지 아세요? 병원에 갔을 때, 환우들을 볼 때.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머리가 똑같이 빠졌을 때 제가 머리를 너무 아까워서 힘들어했다고 말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고 같이 공감하고, 저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저는 이제 항암이 마지막이에요.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이제 그거 마지막 이겨내고 나면 표적 치료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표적 치료는 치료도 아니에요. 난 100번도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누는데 그것이 진정성 있고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한번 용기 내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겪어냈고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니까 수십 명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정희 씨가 정말 이렇게 몸도 또 마음도 여러 가지 너무 아픈 과정을 많이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네. 있는 거는 바로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에 이제 사전에 좀 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네, 힘드셨죠? 네. 그 결과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네. 아, 정말 온통 자식 걱정뿐이시더라고요. 네.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환갑을 치르신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을 걱정하시듯이 네, 맞아. 엄마로서의 이제 역할을 여전히 고민하시고 여전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막 돌보고 살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장래는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때 뒤에 어떻게 쓰셨냐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 이렇게 네. 쓰셨어요. 그게 제일 두려워. 아마 정희 씨 건강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그때 같아요. 엄청 충격 받으셔가지고 네, 네. 그때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줬으니까 저도 이렇게 버티고 더 일어설 용기가 생긴 거고요. 이제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빨리 합해서 엄마랑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고도 싶고 여러 가지가 지금 희망적인 생각들로 그냥 벅차고 힘들고 그래요. 두 가지 다. 뭐 물질적으로는 많이 힘드니까 어쨌든. 예. 이제는 다 어떤 것보다도 다 제쳐두고 가장 중심에 서정이의 건강. 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본인을 좀 잘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사님 이제 네. 은영 매직 시간이에요. 네. 금쪽 상담소의 피날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진짜 제멋대로 하는 딸 때문에 정말 내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서정희 네. 장복숙 선생님께 내려주실 우리 은영 매직 오늘은 뭐 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엄마를 만들었다. 네. 와우. 네, 천탄. 어머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그런 어머니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은영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고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살아야죠. 몰라. 네. 어머님의 품 안에서 함께 남은 이런 아주 귀한 여생을 좀 더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잘 찾아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일도 안 맞아요. 정찬을 차려서 주는데 너무 비싼 덩어리인 게 일주일에 2번 흰살 생선을 꼭 주고 고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어느 한 번을 그거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좀 먹어줄래나? 오늘은 좀 먹어줄래나?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 노년기 부부는 젊은 시절만큼 서로에게 이제 큰 관심도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갈등은 많이 사라져 가죠. 근데 진짜 안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두 안 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저의 능력은 그냥 가족들의 밥을 하는 데에만 쓰이는 거구나. 선생님의 능력을 썩 많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채널 A